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하이텍 함께하는 그 토크 웨비나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이 직접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삼성 SDS가 실제로 이 제네이가 나오기 전에부터 실제로 오픈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다양한 것을 원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오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라우드 플랫폼과 어떤 것이 다른 건지, 또 어떤 제공 가치를 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삼성 SDS의 양정무 프로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양 프로님, 네. 일단은 이제 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요게 언제 나온 거죠? 예, 저희가 2021년 7월에 이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네. 그 전부터 따지면 한 8, 9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의 기술 역량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 나오기 전인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세미나 제목이 네. 생성형 AI 시대 준비된 클라우드라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부터 뭔가 네. 준비를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경영진의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고객의 변화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고 항상 그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갖추는 게 저희의 미션이자 저희가 이제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준비를 하게 된 거였고, 마침 이제 AI와 관련돼서 폭발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도 저희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생성형이 나온 다음에 그 코로나 시절이었고, 맞습니다. 아예 그 GPU 공급난 때문에 맞습니다. 뭐 1년 기다려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삼성은 그런 또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겪지 않았나요? 어떻나요? 뭐 저희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잘 캐치해냈다. 그걸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놨다라는 측면이 아마 지금의 현재 저희들의 모습을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GPU를 먼저 좀 확보해 놓으셨겠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하면 뭐 특히 저희 앞에는 삼성 가전제품 쓰는 이유가 뭐니까 서비스가 좋다. 네. 삼성하면 일단 서비스 딱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 하는데 사실 특히 B2B 쪽에서는 또 B2B에 특화된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삼성 SDS에서는 삼성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CSP, 삼성 SCP가 기존의 CSP하고는 네. 뭐 로컬이건 아니면 해외건 어떤 점이 서비스 관점에서 B2B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상품 자체는 뭐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만 접속하면 바로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성능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의 지원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 SDS의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ITO 서비스를 하면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것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보니 저희들이 고객을 바라볼 때 단순히 저희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고객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아마 그런 관점이 기존에 있는 다른 이제 CSP들하고 다르게 고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나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따 뭐 자세하게 들어보면 알겠지만 네. 뭐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뭐 셀프 서비스 해가지고 클릭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또 이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자세하게 들어보면 되고 한번 발표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예, 지금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SDS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뭐 벌써 업계에 들어온 지가 이제 40년이 넘어서 IT와 관련되는 IT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고객으로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갤럭시 핸드폰, 스마트폰이 사실 출시된 이후로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서비스를 당연히 이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들을 축적하고 계셨는데, 결국 그 축적된 결과물들이 이제 모두 응집돼서 사실 이제 21년 7월 달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제 출시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상품 출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AI나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관련된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마침 뭐 시장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생성형 AI와 관련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응해서도 저희들이 GPU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도 출시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역량에 대해서 뭐 저희들의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포트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가트너나 IDC와 같은 글로벌 리포트 중에 월드와이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리포트에 사실 삼성 SDS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말에 리포트가 발간이 돼서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IDS에서 국내의 마켓쉐어를 이제 리포트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하고 매니지드 서비스 부분에서 각각 1, 2위에 이제 등재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삼성 그러면 보안이죠. 사실은 시큐리티와 관련되는 부분이 그게 클라우드로 가면서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글로벌하게도 국내에서도 모두 인정받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갖춰져야 될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들에 대해서는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에 대한 상품은 각 업종에 상관없이 필요한 상품들을 모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증이라는 게 특히 이제 공공, 네. 금융, 맞습니다. 의료, 맞습니다. 뭐 국방 뭐 이런 쪽에서 뭐 구조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어떠한 그 컴플라이언스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각 기관이나 그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주 관점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에서부터의 관리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 자원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화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까지를 다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인증으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 안전하게 국내에서 맞습니다. 관리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뭐 사람에 대한 뭐 이슈는 없는 건가요? 뭐 사람에 대한 이슈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국내의 규제 자체가 이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원격으로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 주체자,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존재해야 되는 부분들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예, 그럼 규제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완화는 되겠습니다만 뭐 현재의 규제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21년 7월에 저희들이 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제 방금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규제를 이제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의료, 그리고 국방, 방산, 제조, 뭐 서비스 유통업까지도 저희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안전한 클라우드를 제공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적시되어 있는 로고뿐만 아니라 지금 한 120여 개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수는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늘어나는 게 어떻게 리니어하게 늘어납니까? 아니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기하급수를 두고 있어서 예, 24년 대비 25년에는 좀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상품의 리스트인데요. 뭐 사실 여기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상품 개별을 뭐 오늘 다 설명드릴 자리는 아니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상품군이 지금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한 90여 개의 상품이 됩니다. 90여 개 상품이 아마 국내에 있는 타 CSP나 뭐 글로벌 CSP에 비해서 사실 숫자적으로는 적다라는 거는 뭐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일반 기업체에서 클라우드 상품을 쓰시는 개수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모든 특정 기업이 AWS나 혹은 타 CSP가 제공하는 200여 개의 상품을 모두 다 사용한다? 사실 그런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클라우드 자원이나 클라우드 상품들은 저희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선택하셔도 기존에 쓰시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클라우드나 그리고 이제 금융의 클라우드 그리고 공공 금융처럼 이제 특정하게 뭐 법적으로 규제로 하는 경우 외에도 일반 기업체가 이건 나만을 위한 별도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형태로 그 고객만 쓰실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긴 한데요. 작년 말에 그 대구센터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국내의 CSP사 3개사가 이제 해당되는 리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S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는 이제 행정망이나 공공 업무망과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드리고 있어서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환경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반적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입니다. AI와 관련돼서 클라우드에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GPU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AI 환경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뭐 한 번, 두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데이터의 부분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고 보관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 주제로 얹은 이유는 결국은 클라우드입니다. 결국은 클라우드의 유연성이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상을 접목시킨 어플리케이션 운영만이 반드시 이제 따라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GPU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GPU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고민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구한다 해도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리드 타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경우요. 또 한 가지는 사실 GPU가 그냥 장비를 꼽는다고 해서 장비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PU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런 고민들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삼성 SDS에서 GPU as a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관련된 운영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GPU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환경을 모두 다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이해 기반으로 GPU as a 서비스라는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규모의 GPU가 운영되는 환경들에 대한 운영 경험을 저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사실은 이 GPU 하나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관련된 CPU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들도 모두 다 사실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고성능 환경으로 모두 다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GPU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GPU를 딱 했다 그래가지고 네.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좀 구체로 어떤 식의 까다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GPU의 카드별로 사실 기술 요소들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엔비디아인데도? 같은 엔비디아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V100이나 A100에서 열심히 돌려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구성하셨던 애플리케이션이 H100으로 가면서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뭐 그냥 적용되더라도 H100이 가지는 성능의 최대한을 퍼포먼스가 안 나는구나. 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많은 기술 요소들 중에 그것들을 이제 잘 가이드하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가이드에 맞춰서 사실 해당되는 GPU를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비싼 돈으로 산 GPU를 성능을 제대로 못 활용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GPU 서비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뽑은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GPU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환경, 가상화된 VM 형태도, 그리고 베어메탈 형태도, 그리고 인스턴스와 클러스터 형태도 저희들이 GPU의 다양한 형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GPU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저희 삼성 SDS와 엔비디아가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다른 측면이고, 세 번째로는 그 GPU를 잘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들을 같은 플랫폼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얹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다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GPU 에이저 서비스를 이제 베어메탈로도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저걸 베어메탈하면 데디케이트 시켜버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물리자원으로 한 고객만 사용하는 환경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뭐 장점은 당연히 이제 베어메탈이다 보니 그 기계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가상화된 환경처럼 프로비전을 갑자기 하거나 용량을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점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유연한 사용 같은 것이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가상화된 VM 환경으로 GPU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는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애저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게 몇 달 쓰고 그만둘 수 있는 건지, 무조건 1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자원의 특성상 사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GPU의 자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거를 그렇게 짧게 쓰시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면 아마 그 기계의 적당한 퍼포먼스를 보장받기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베어메탈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장수, 그러니까 GPU의 장수의 제약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원하시면 가상화된 GPU 하나 혹은 둘 이렇게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게 또 저희들이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장을 스케일하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린 셈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GPU를 쓰시는 분들의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보면 많은 장수의 GPU를 요구하시는 고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은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시제품 단계에서는 이제 GPU 한 장 혹은 두 장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장부터 쓰실 수 있는 GPU 서버를 저희들이 상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도래한 고객의 경우에는 이 여러 대의 GPU를 다 클러스터에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드리는 게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노드 GPU 클러스터라는 상품을 특정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뭔가 저 고객이랑 상담해서 뭔가 고객에 최적화된 환경까지 딱 셋업해 주는 것까지 하시겠네요. 네,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객과 협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GPU를 활용하시는 많은 사례들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한다든지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GPU가 필요한 부분이고,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었거나 MRI나 CT 자료들을 다 이제 이미지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지 처리 때 당연히 이제 GPU가 필요해서 관련되는 GPU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컨텐츠를 이제 개발하시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미지를 처리한다는 부분에서는 아까 게임사와 동일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엔지니어 시뮬레이션, 이런 쪽은 이런 게.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GPU를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GPU 애저 서비스가 이제 하시고 나서 지금 사용하는 고객들을 봤을 때 어떤 포션이 제일 많은가요? 지금 보면 현재는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게임사나 미디어 회사들의 경우에 이제 GPU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챗GPT의 영향일 텐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AI 기능들을 탑재해서 이제 기능 개발을 하거나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GPU 한 장 정도 써보자, 두 장 정도 써보자는 고객들이 오케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연락 오고 스타트업들은 있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스타트업들이 아니라 네. 자기네 어떤 솔루션, 서비스를 맞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AI를 좀 접목시키려고.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겠네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프로모션의 이제 묶음인데요. 이 보면은 특별하게 이제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고요. 무료 기술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제공해드린 부분, 그리고 POC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세스먼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GPU 칩셋의 H백을 적용하실 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어세스먼트 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이 주관을 해주시는 이제 굿모닝 아이텍이나 삼성 SDS의 영업 조직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모션 혜택도 같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하이텍이 그러니까 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이 CSP의 MSP인 거죠? MSP 파트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용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입니다. 뭐 사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니즈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어 있으면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의 환경들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높은 성능, 이게 데스크탑의 내 노트북의 성능만큼을 과연 이제 VDI, 이제 인터넷을 통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쉽게 쓸 수 있느냐, 편하게 쓸 수 있느냐, 환경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외부의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지 외부의 해킹 어려움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체크 포인트들을 다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들을 구현하셔야 되는데요. 삼성 SDS가 제공하는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공공 다스의 경우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높은 성능 측면에서는 이제 빠른 부팅 속도, 뒷장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빠른 부팅 속도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있고, 다양한 이제 VM 스펙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의 보안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일반 고객한테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보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뭐 마지막에 안정적인 운영, 저희가 이미 뭐 40년 넘게 이제 관련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체계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운영 환경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스의 구성 방식인데요. 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접속하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들이 원하시면은 전용 회선도 구성해 드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VPN 환경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포탈을 통해서, 해당되는 이제 자원들을 신청하시거나, 신청된 자원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VM들이 이제 외부의 인터넷 환경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해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꼭 공공뿐만 아니라 네. 일반 기업도 이런 구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삼성 SDS도 활용을 하는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의 구성 모습은 이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성능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다른 다스와는 달리 저희는 이제 인메모리 기반으로 해당되는 그 OS 자원들을 메모리에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속도가 빠른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덧붙여서 관련되는 데이터 패킷을 주고받을 때도 이것을 더 압축해서 전달하거나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도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가장 체감은 이제 부팅 속도가 가장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인메모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편리한 사용인데요. 자, 인터넷 환경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포탈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관련되는 VM 자원을 신청을 하시고, 신청된 자원을 관리자들이 이제 포탈을 통해서 승인을 한 이후에 이제 해당되는 VM이 생성돼서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들은 일반적인 이제 그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다스 환경들을 관리하시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관리자와 사용자가 각각 편하게 쓸 수 있는 별도의 개별 포탈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안은 뭐 사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제일 중요도로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외부의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실 위협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트랜잭션인지를 확인하는 검증 로직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분석 작업하고 대응 체계까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저희 공공다스를 선택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공다스 사용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작년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공공기관에서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장비인 넷북의 형태대로 그거를 활용하시도록 이제 제공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넷북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개별 넷북에 들어있는 성능 자체가 기존의 노트북보다 떨어지는 그렇죠.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넷북에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변화 자체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뭐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결국 개별 사용자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 다스의 형태로 이 클라우드에서 해당되는 자원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게 또 큰 장점이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넷북에 있는 CPU를 교체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넷북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근데 사실 이제 다스 환경이 되면 원하시는 대로 VM의 V코어 수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스토리지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서버 이런 사용하니까 것들을 어차피. 맞습니다. 이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펙을 언제든지 또 변화시키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큰 장점이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공공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보안은 대로 하고, 네, 맞습니다. 플러스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도 VDI로 했으면 보안은 된 건데 맞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좀 맞습니다. 편의성을 높여준 네. 거네, 저거는 네, 지금. 네, 맞는 포인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 운영인데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수백 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느 이제 기관이나 조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수천 명의 조직원들이 관련되는 환경에 접속해서 환경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발생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4시간 365일 해당되는 이제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을 네. 해소해드리는 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뭐 SDS 보면 삼성그룹이 네. 이런 AS에 대한 어떤 DNA가 남다른, 맞습니다. 도대체 네. 뭐가 남다르다고 느껴지세요? 글쎄요, 이게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고가 조금 더 저희들이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라는 목표로 움직이는 게 아마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높은 수준의 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결과물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느껴집니다. 네. 네, 뭐 다스는 아까 이제 몇 가지 환경의 이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원거리 출장을 가시거나 외부 뭐 해외 출장을 가셔도 동일한 이제 본인이 쓰시던 환경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내가 쓰다가 예를 들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새로운 환경을 구성을 해야 돼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자원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결국 이런 그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진 다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대응해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남은 이제 두 개의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백업하고 아카이브 스토리지입니다. 사실 뭐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요즘 AI가 대두된 이후로는 데이터의 중요도는 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두 번째, 아니 외부에서 어떤 그 위협을 가했거나 뭐 랜섬웨어에 감염됐거나 이럴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리고 장기적인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트랜잭션에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5년 혹은 10년째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과연 어떤 저장 장치에 놓을 거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용도 비용이고 용량도 어떻게 확장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필요할 시점에 잘 복원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백업하고 아카이브 스토리지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들에 맞는 저희들이 이제 상품을 구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백업에 이제 상품들이 있는 거고요. 백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VM 환경이거나 베어메탈이거나 나스, 그 DB 온라인 백업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제 플랫폼으로 백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스토리지의 유형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항상 쓰는 트랜잭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관할 경우는 굳이 비싼 비용을 그렇죠. 들이고 스토리지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카이브 스토리지라는 형태로 좀 더 저렴한 형태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화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 같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업이나 아카이브 스토리지 경우에 결국은 또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네트워크의 성능도 이제 같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백업, 아카이브 스토리지, 그거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환경까지를 안전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된 사례인데요.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자원이 아닌 데이터를 쓰고 계시는데, 이거의 백업을 클라우드 자원으로 해서 마치 디제스터 리커버리처럼, 클라우드 DR, 클라우드 DR처럼 별도의 환경으로 이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였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그 백업 환경도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백업 밑에 준수율 항상 40점에서 100점이 됐는데, 네네네. 뭐가 가장 크게 점수가 저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기술들일 텐데요. 저희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기술 수준에 항상 맞춰서 저희들이 수준을 높이고 있거든요. 서비스 수준이든 품질 수준이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하다 보니 관련돼서 이제 클라우드 상품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 백업이나 아카이브 이런 것들은 일단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정적인가?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삼성그룹사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적용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뭔가 크레딧이 딱 쌓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인데요. 저희 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기존의 모노리틱한,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돌리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클라우드가 가지는 확장성이나 유연성에 대한 이 장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셔서, 아니 클라우드로 갔는데 왜 비용이 절감이 안 돼? 왜 클라우드로 했는데 왜 유연하지 않지? 라는 이제 질문들을 받고 계신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어플리케이션을 면밀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기준점이 되는 게 이제 앞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사상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상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준수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컴퓨터 자원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컨테이너화하는 부분, 클라우드를 활용하셔도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데브옵스 환경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기존처럼 이제 한 덩어리로 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각 목적별로 분리 가능한 영역들은 분리해서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은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적용하실 때 고려해야 될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관련되는 상품들은 저 오른쪽에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뭐 이 상품을 쓰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적인 사상을 놓고 그렇죠. 기존에 운영되는 환경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에는 이런 상품,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술을 이제 판단하신 이후에 그것들 하나씩 전환하는 과정들은 겪으셔야 된다는 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포인트, 그 전화, 이런 네. 경우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네. 그 SCP에서 네. 뭐 컨설팅이나 그런 걸 해주시나요? 그런 게 맞습니다. 있나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뭐 저만 하고 어떻게 돼? 특히 공공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못하죠. 저거 절대로.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요구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제일 그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시면 네이티브가 되는 건가요? 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뭐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사실 뭐 세계 옛날 저런 건 똑같이 알파고 쓰면 저희도 AI 기업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환경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환경 자체가 내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냐? 내가 예를 들면 하나의 기능 구조를 변경했는데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느냐? 이게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화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큰 시스템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큰 시스템을 사실은 유지보수라고 하죠. 무슨 기능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예전 기준으로 하면요. 하루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는 연휴 기간에 대부분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다들 그렇죠.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 뭐 추석 기간에, 아니면은 설날 기간에, 뭐 사실 아이들하고 못 놀게 어린이날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아마 느끼시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아마 은행권이나 중우장대한 시스템 운영하는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보시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아마 3시간 정도 뭐 순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만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배포를 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는 형태인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사상이 꽤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클라우드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복잡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어떻게 통신을 잘 시킬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 자체가 쪼개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눠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이제 연동시키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I/CD 요구 사항이 발생을 했어. 그럼 요구 사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개발된 걸 어떻게 배포할 건지를 빠르게 하는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는 그 과정들을 자동화시켜서 심리스하게 연결시켜 줄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또 다른 이제인 거고요. 백킹이랑 로깅은 거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순단을 줄일 수 있는 필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기능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 당연히 현재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명 하나만 보면 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봐야 될 모니터링의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져 있는 개별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다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였는지를 딱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 게 또 관건입니다. 사실 이거를 위한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게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 제공되느냐가 또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observabilit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맞습니다. 이제 화두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복잡해. 뭐 사실 심지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환경조차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복합해서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를 보실 수 있으려고 하면 방금 이 가시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observability가 높아지는 게 또
관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뭐 저희 자체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당되는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고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요걸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만약에 이 오픈소스 중에 특정 오픈소스 쓰시고 계시다면 그 오픈소스도 저희들의 서비스화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17종의 솔루션들은 저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언제든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선택된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 서비스 수준하고 동일하게 기술 지원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없는 오픈소스나 새롭게 나온 오픈소스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마켓플레이스 형태대로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사실은 고객이 계약한 별도의 오픈소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오픈소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의 책임하에 운영은 되시겠지만 그것 외에 나머지 연결되는 다른 오픈소스들은 저희들이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고객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다 오픈소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컴포넌트들이. 맞습니다. 삼성 SDS 안에 이제 이런 CSP 쪽 조직에 있는 분들은 오픈소스를 되게 잘 하시겠네요. 저희 오픈소스만 전담하는 조직원들이 있고요. 네. 사실 저희 이제 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 포털을 들어오시면 이 마켓플레이스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마켓플레이스의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코어에서 전담해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례를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이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득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카드 관련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용하시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예전에는 하나의 모놀리틱한 커다란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에 구성되다 보니 당연히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추석 기간을 끼거나 아니면 뭐 연휴 기간을 끼지 않으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이 모놀리틱한 부분의 기능 구조를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 해당되는 디지털 채널을 한번 혁신을 해보자 라고 이제 고객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눈 상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재구축해드린 형태가 된 거고요. 원래는 그럼 이 카드 사들은 온프리미스였나요? 인프라가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그냥 저희 모놀리틱이었나요? 그 모놀리틱 환경으로 쓰시고 계시는 게 삼성 SDS가 제공하고 있는 온프렘 환경에서 쓰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지금 그리고 물론 이제 일부 모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병행해서 쓰시고 계셨는데 이제 그 환경들을 저희들이 다 한번 제로베이스를 보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사실은 저 말씀 여기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구축 비용은 온프렘 DB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웹앱수 규모보다 훨씬 줄여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모노틱하게 큰 덩어리의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다 보니 이 A 기능, B 기능, C 기능에서 쓰고 있는 웹앱스들이 사실 약간 중복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게 과거에는 그게 맞았던 답이었는데 사실 새로운 개념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 이거는 더 효율화할 수 있네. 이건 더 축소해도 문제가 없겠네.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게 되는 그리고 효율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소비자한테 애자일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례가 보통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뭐 차세대 해가지고 하잖아요. 굉장히 지난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런 형태가 차세대가 되겠네. 이런 형태가. 맞습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금융권의 차세대의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다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요. 적용을 하자. 그분들도 아시거든요. 이게 과거처럼 해서는 운영 자체도 어렵고, 그렇죠. 예, 네. 이게 당연히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도 느려지니까 네, 네.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차세대 있는 시스템 만들다 보면 9세대가 되는 거야. 딱 만들어 놓으면 9세대가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는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그 웨비나를 열어주신 굿모닝 아이텍은 아시는 것처럼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 2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20년 넘는 동안 이제 IT 업계에서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컨설팅,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거냐, 그리고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가시거나 아니면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는 전환 과정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실 때는 굿모닝 아이텍에 연락을 주셔서 관련되는 서비스를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마이션 하려면 그걸 제대로 해주려면 클라우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맞습니다. 온프리미스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아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어떤 네. 가상 머신이 많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금융하이텍 같은 경우에 네. 강점을 갖고 있겠네요. 네네. 자, 우리가 서 Q&A 하기 전에요. 네. 뭐 그냥 캡이 싸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네. 아까 이제 어차피 여기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래 삼성이 CSP래? 그러면 기존에 내가 알던 글로벌 CSP하고 뭐가 달라? 그다음에 또 다른 로컬에 있는 또 다른 CSP도 있는데 거기가 네. 뭐가 달라? 네, 네. 그 두 가지일 거거든요. 일단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CSP는 아까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이나 의료, 국방 뭐 그 금융이라든지 분야의 컴플라이언스를 네. 잘 맞추지 못하는 거 같은 건 확실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삼성 네. 클라우드가 이점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네. 그거 말고 뭔가 또 가격도 중요해요. 가성비도 중요하잖아요. 가성비도 맞습니다. 맞출 수 있나요? 어떤? 맞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후발주자입니다. 네, 뒤늦게 시작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시장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가격 수준을 항상 맞추고 그것보다는 더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자. 상품 기획 단계부터 그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 요소들을 넣을 때도 원가 절감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무조건 싸냐? 사실은 이거는 개별 네네. 고객들과의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협의 과정 중에 논의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고객들에 그러니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러니까 유연한 가격 체계가 있다. 네, 정책이. 그건 뭐 물론 네네, 오케이.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뭐 삼성 SCP 말고도 국내에도 뭐 KT도 네이버도 있고 다른 또 국내 CSP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로컬 CSP들이. 네, 네. 로컬 CSP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는 거예요. 거기 맞습니다. 똑같이. 네. 그럼 거기하고 삼성 SCP하고 뭔가 우리가 삼성 SCP에 뭔가 우리는 이런 점이 그래도 좀 좀 다르다. 네. 뭐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만 좀 네. 제일 확실한 거 네, 하나. 확실한 거 하나. 사실은 아까 저가 처음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업 삼성 SDS가 태생 자체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B2B로. 그렇죠. B2B 관점의 회사인 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타 CSP들도 당연히 이제 고객들을 앞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기술 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베이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저희 자체적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인프라에서도 운영하면서 그 인프라도 운영하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춤형으로. 네, 그 과정이 아마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태생 자체가 예를 들면 뭐 B2C였죠, 좀. 통신에서 시작하시든
아니면 인터넷 검색에서 시작하시든 뭐 다른 이제 서비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은 접근이 다르지 않을까. 결이 다르다. 네, 라는 측면들 좀 있는데요. 물론 뭐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계시고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지는 강점은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의 네. 차이점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뭐 요청사항이나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여러분들 쉽게 체험 같은 거, 그죠? 프리 트라이얼 같은 것도 있겠죠? 예, 저희 그 서비스 포탈을 제가 오늘 그 서비스 포탈 URL을 어디 장표에다 포함을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PDF로 자료를 받아보실 때는 그 부분도 명시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필요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뭐 무빙 클래스 상담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주욱님은 이제 앞으로 지금 돼 있는 거 말고 앞으로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뭔가 요 방향성 로드맵이랄까 뭐 그런 거 좀 있다면. 네네. 지금 뭐 올해는 화두 자체가 이제 생성형 AI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돼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들을 추가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삼성 SDS가 매년 9월 달에 이제 리얼이라는 행사, 리얼 서밋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때 오시면, 그때 행사를 오시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여현동님 같은 경우 요새 보면 기업이 한 클라우드만 쓰지 않고 삼성 클라우드 쓰더라도 좀 뭐 다른 AWS 쓰거나 멀티 클라우드로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멀티 클라우드의 지원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는지. 뭐 사실은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저희 자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저희 고객분들은 저희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클라우드도 동시에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거의 개념만으로도 사실은 40분 동안 세션을 해야 될 정도로 뭐 내용은 풍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관건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의 속성과 어플리케이션 속성이 어느 클라우드에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어느 클라우드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좀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는 컴퓨터 자원이 좀 빠른 경우가 있어요. 빠르거나 저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특성에 맞춰서 클라우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물론 복잡하죠.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운영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명확하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환경들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 환경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 클라우드와 B 클라우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 효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또 홍보를 하자면 삼성 SDS는 그걸 위한 별도의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 SDS는 당연히 그 삼성 그룹사 다양한 또 멀티클라우드 쓰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클라우드별로 로컬이건 뭐 글로벌이건 클라우드별로 여기 요게 가성비 좋네. 맞습니다. 그걸 다 파악을 다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저희 나름의 이제 기준점들을 갖고 있겠네요. 이원규님, AI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되면서 기업과 기관의 AI 도입 전략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삼성 SDS가 다양한 기업과 기관을 지원하면서 경험한 바로 AI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무엇이며 뭐 성조 도입을 위해서 반드시 뭐 고려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4가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조금 성공적으로 AI를 구현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 중에 내용들로 사실 좀 꾸려본 상황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그 클라우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진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GPU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PU는 굉장히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는 온도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GPU를 많이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회사가 그런 기반 시설을 잘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 사실 GPU도 아마 처음 쓰실 때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용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뭐 8장, 9장, 10장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실 텐데 그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냐를 이제 보시는 게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성이에요. 사실 데이터의 보안,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리어스하게 고객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 고객 환경에 맞춰서 보안 환경들 제공하느냐, 보안 기법을 제공하느냐를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CSP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CSP 사업자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안의 책임 범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자원에 한해서 사실 보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근데 고객은 고객의 책임 영역까지를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AI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느냐, 이게 아마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결국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규님은 그 DBMS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로 운영 전환한다고 할 때 성능이나 고가용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DBMS 자체 장애 시 데이터에 대한 고가용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오늘 딱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메모를 해놨다가 저희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한테 답을 얻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규님, 금융권 회사들은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더 강화된 보안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클라우드가 필요한데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에 적용했던 기준을 활용해서 컨설팅 해줄 수도 있는지요? 예, 저희 삼성 SDS가 갖고 있는 이제 역량들 중에 하나가 이제 컨설팅 역량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역량 안에 저희 클라우드만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영업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들을 많이 윤수영님, 네. 패브릭스를 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등록할 것을 예상하시는지. 일단 여기서 패브릭스가 뭔지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패브릭스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예, 패브릭스를 언급하셔서 제가 놀라긴 했는데요. 사실 패브릭스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LLM이나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뭐 SLM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관련되는 학습된 결과를 배포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9월 이전에는 그런 새로운 소식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준식님, 저희도 SDS 솔루션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해당 클라우드 플랫폼도 여러 제조법인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와 데이터 보호 시 기존 ERP 시스템 내 DB와 호환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클라우드와 제조 현장을 접목시켜서 얘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MES 같은 경우는 현장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야 될 경우 뭐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외부의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생산 현장, 사업장 내에 클라우드 환경들을 구축해 놓고 본사 시스템하고 제조 법인 시스템들을 연동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관련되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님,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LLM 모델에 학습시켜서 적절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하고자 할 때 민감한 정보들이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까요?
클라우드로 민감 정보들이 오갈 때 유출이 걱정돼서요. 네, 예, 사실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의 유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맞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유출의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안보 코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그 언론에서 발표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양자 내성 암호까지도 저희들이 표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되는 부분이 방금 얘기드렸던 그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리키지가 발생 안 하게끔 네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서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 검토하실 때 저희들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봤는데 네. 보통 기업들이 완전 클라우드로만 쓸 수도 있겠지만 네.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온프리미스하고 혼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사례 발표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 저희 회사의 그 회사 사이트를 오시면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 뭐 사실 그 이미 공개된 정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북도청을 대상으로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했거든요. 결국은 민감한 데이터 그 전북도민들의 도민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는 결국 전북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환경, 온프롬 환경에서 이제 해당되는 네네. 데이터를 구현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외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들이 접속하는 그 환경 자체는 외부에 오픈돼도 상관없는 정보들이라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을 해서 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현해드리고 네.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전용선으로 연결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뭐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저장을 해서 제공해드리는 게 사실 사례가 될 수 있어서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사실 관건은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어느 데이터를 어디에 둬야 될 거냐를 정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네네. 그게 A 클라우드, B 클라우드의 경우도 동일하고요. 클라우드와 온프렘도 동일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JS 최님도 쓰셨지만 그 삼성 SS의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SCP는 그냥 우리 거 그냥 그렇게 쓰세요가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컨설팅이나 네. 그 최적화된 어떤 맞춤형 것들을 세팅해 주신 것까지 해주신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CSP 사업자이자 사실 MSP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네네. 예, 관련되는 아키텍처링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저희들이 통해서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료 체험이라든지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 항목에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로님 질문하신 분 중에 네네. 좋은 질문하신 두 분, 좀 이름 기억나신 분 두 분 한번 이름 네. 좀 불러주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가 김영규님하고 네. 이제 이상규님의 네네. 질문들이 좀 오케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규, 이상규. 네, 김영규, 맞습니다. 이상규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된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라이브 방송이라 어떻게 할지를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PD님하고 얘기 나누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제 앞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네. 듣는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긴장감도 덜하고 사실은 이렇게 필터 없이 나가는 정보를 많이 드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네. 뭐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또 뭐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굿모닝 하이테크와 토크 하이테크와 함께한 그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